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동사님 모시고 오늘 그 독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정도 그 강의를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혹시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 독일 학교를 독일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오늘 이 강의가 만 8년째 되는 강의입니다. 총 8번을 했고, 그리고 또 올해 8월 31일 날은 서울 프랑스 학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교직원들인데 프랑스 거기는 약 한 70-80명 정도, 그리고 독일 학교는 약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 대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, 최근에는 프랑스 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, 독일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강의를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 자료 지금 여기가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괴롭힘하고 성희롱, 요 두 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금 법적 필수 의무인데, 근데 실제적으로 괴롭힘의 한 부분이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직장 내 성희롱은 1999년에 이게 법제화되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해야 됐고,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 2018년부터 이제 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어떤 가태료 부과 의무가 이제 생긴 다음부터는 어떤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도에 이제 법 제정이 됐고, 그것을 운영하는 중에 거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어떤 조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2021년도부터 사업주한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의무가 도입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또 이 같은 내용이고, 거의 한 90%는 같은 내용이고, 또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동일한 그러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같이 실시했습니다. 또 그게 또 이해를 돕고, 또 사실 지금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, 거의 최근 사례를 보니까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, 한 10% 정도만 이제 직장 내 성희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, 직장 내 괴롭힘은 다 포괄적으로 관련되는데, 이제 어떤 직장의 관계, 그러니까 직장의 어떤 직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다는 그거 있고, 직장 내 성희롱은 사실상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성적 어느 등으로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면은 직장 내 이제 성희롱이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차이가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법적 절차는 동일하고, 또 모두 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, 조사 자체가 이제 엄격합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교육을 해주고, 또 어떤 사업주가 어떤 서로 존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없는 이런 교육을 이제 그런 공간,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같은 의무고 또 같은 성격이고, 또 그래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 독일 학교 대상자가 한 50명 있는데, 요번에 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. 온라인으로 실시했는데, 좀 마지막에 의견이 좋았다, 다들 좋았다, 이런 평가를 이제 들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, 좀 아쉬운 거는 직접 강의를 하면서
그 수업 듣는 어떤 수강생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뭐 얼마나 많이 이해했고 같이 또 재미있는 뭐 내용이 나오면 같이 웃고 또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떤 온라인의 특성이 굉장히 다수의 인원을 좀 이제 지식 전달에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만 좀 아쉬운 거는 어떤 그 교육의 효과가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좀 사례를 전면 개편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기고했던 이런 사례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잠깐 보시다시피 여기 직장 내 괴롭힘 굉장히 컬러풀하게 됐습니다.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시다시피 좀 더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더 끌어들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근로자 친화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. 네. 예. 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파도 많이 넣으시고, 진짜 그 뭔가 실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,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할애하셨을 것 같은데, 지금 그래도 그 프랑스 학교나 독일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강의를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매년 듣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고,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들음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예. 사실 제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사실 행복 추구권이 상급자하고 하급자니 같이 있다. 또 이런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거다.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예방할 목적이 있다. 그리고 또 이런 절차를 알면서 그 어떤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. 이런 것을 같이 설명해 줬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그 독일이나 그 프랑스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많이 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. 전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,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는 방법, 특히 뭐 직장 내 뭐 성희롱의 어떤 가해자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 기준이 어떤 피해자 관점이다.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으로 이제 그게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성희롱이 성립되고 어떤 가해자의 의도나 이러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단계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표현을 해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, 괜히 아니다, 난 직장 내 가해자가 괴롭힘의 성희롱의 가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건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좀 불행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마 좀 어떤 교육화가 어떤 스스로 보호하고 또 어떤 조직 문화 어떤 개선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걸 매년 강의를 하시다 보면 변동사항이 어떤 뭐 법적인 변동사항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사례를 최신 사례를 더 예로 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중점을 두셨나요? 예, 제가 이번에 독일 학교 강의가 8번째 강의입니다. 그래서 또 거기에 제 수업을 많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 또 너무 또 반복적이고 또 어떤 교육의 어떤 흥미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제가 최근에 기고했던 내용 그 위주로 이제 전면 개편했습니다. 그래서 또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시각적 효과도 같이 곁들였습니다. 그래서 듣는 분들이 이번에 독일 학교에서 여자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았다, 괜찮았다 이런 거를 이제 실장님한테 별도의 전화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그 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그쪽에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하시라도
또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강남 농법인을 찾아주시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또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저희 강남농법인에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